올해 이통업계의 최대 화두인 LTE 주파수 경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 업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지회계를 별개 사안으로 분리대응키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과 관련해 당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8월 19일 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코스피 지수 이 거래일째 약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1910선에 내려간 채 마감을 했는데요. 강광우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도 그다지 강세장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마감 시황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도로 인해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7포인트 하락한 1917.6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장 초반 반등을 시도했으나 경제 지표가 엇갈리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기관이 매도 규모를 키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기관이 1,700억대 순매도를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섬유유복, 은행 등이 상승했고 운수창고, 음식료품, 유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유럽 경기 회복에 따른 성과 상승 기대감에 2.55% 올랐고 현대모비스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SK텔레콤, 신한지주, 현대차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의 상승세를 이어온 현대상선은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8%가량 급락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이 하반기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의 상단 전망치를 전면 수정했더군요. 어떻게 잡았습니까? 네, 우리투자증권이 하반기 코스피 지수 상단 전망치를 기존 2,5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조선과 화학주의 수익성 회복에 힘입어 증시를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오늘 연말까지 글로벌 경기 회복에 이은 한국 투자 사이클 회복과 어닝쇼크 마무리 이후 나타날 이익 개선이 주식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3월 올 하반기 코스피 지수 상단을 2,500포인트로 전망했으나 이후 미국의 조기 출구 전략 논의와 중국 성장률 둔화 여파 등으로 상승 동력을 잃자 이번 고점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현 지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20%가량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내 증시는 자생적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도 지루한 횡보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설비 투자 증가와 1년 이상 지속된 어닝쇼크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 증시 상승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매출액 증가율이 회복되고 있는 조선 화학 업종이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 팀장은 선가 상승 등 상선 업황 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신조선가 반등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선박 발주가 증가해 상위 조선사들에게 수주가 집중되면서 한국 등 글로벌 상위 조선사들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호산업의 정상화 추진 소식에 주가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흐름 짚어주십시오. 네, 지난 15일 금호산업 채권단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순환 출자 구조를 만들어 금호산업의 자본 잠식을 피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자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호산업은 14.36% 오른 27,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동안 41%가량 급등한 셈입니다. 이날 금호산업 우선주 역시 10.11% 오른 1,350원에 거래를 마치며 전날 상한가에 이어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금호산업의 올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 잠식률이 89%에 이르러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금호산업이 연말에는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무담보 채권 508억 원을 출자 전환하고 금호산업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가지고 있는 금호산업
기업 어음 790억 원을 출자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상호 출자 관계가 형성되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상호 출자는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합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 지분을 다시 금호산업의 손자회사이자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금호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완성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 강광우 기자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이동통신업계의 최대 화두인 LTE 주파수 경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주파수 경매 사상 처음으로 이통 3사가 모두 참여하는 이번 경매는 2.6GHz 대역 80MHz와 1.8GHz 대역 50MHz 등 총 130MHz 폭을 두고 진행됩니다. 이번 경매는 하루 최대 6회씩 진행할 수 있어 50라운드까지 끝마치는데 최소 9일 이상 걸릴 전망이며 미래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경매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경매는 참가자가 늘어난 데다 할당 대역폭이 넓고 규칙도 복잡해 이통 3사의 치열한 돈싸움이 예상됩니다. 경매에 나오는 모두 4개 대역 중 어느 것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업계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 업체들도 사활을 걸었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투자은행 업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투자은행 활성화와 다자간 매매 체결 회사 도입, 자산운용 규제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정 자본시장법이 발효되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은행으로 지정되기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3조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회사가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 투자은행이 재산 보관 관리와 신용공여 등 전담 중개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헤지펀드 외 금융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 대응키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분리해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연계 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북한은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을 통해 전날 발표한 조평통 담화 내용을 공식 문건으로 우리 측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산 상봉 실무 접촉을 금강산이 아닌 당초 우리가 제의한 대로 판문점에서 갖자는 입장과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문제는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사회무정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난과 관련해 당정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크다며 이번 주부터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값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선보인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가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통사별 가입자 수는 SKT 6만 명, KT 8천 명, LGU 플러스 3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일 이용 건수는 서비스가 도입된 2월 4천 건에서 7월 10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이용 건수의 95.7%는 대중교통에서 나머지는 택시와 유통 분야에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기존 신한카드 외에 우리카드도 결제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불형 모바일 교통카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모바일 티머니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후불형 서비스 메뉴에서 신용 체크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수준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본인 가정의 소득이 전체 사회의 중간 정도에도 못 미치는 하위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성인 남녀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만족한다는 평가는 18.5%뿐이었습니다. 반면 만족스럽지 않다는 대답이 28.2%를 차지했고 나머지 44.9%는 보통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 정책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지만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는 절반 이상이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우고 있죠. 마곡지구에 대한 관심이 부동산 시장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일반 분양을 앞두고 실수요자 그리고 투자자들의 이목이 상당 부분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경제신문의 신희철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마곡지구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마곡지구 사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 가양동 일대 366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주거단지 및 산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의 5배가 넘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곳에 LG, 롯데,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이랜드 등 대기업의 연구개발센터가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처럼 대기업들의 연구시설이 대거 입주하게 된다라면은 거기 입주 사원 등등 그 주변에 아파트 거주 수요도 함께 급증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예, 다음 달 있을 일반 분양을 앞두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양동에 위치한 SH공사 마곡 사업관에는 분양 일정과 입주 자격을 묻는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마곡지구의 장기 전세 주택 859가구를 공급한 결과 6.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강서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마곡지구 개발 호재에 다소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대기업 연구 인력들이 유입되면 마곡지구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의 주거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서구 아파트 시세의 상승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기업 입주 이외에도 또 다른 마곡지구 그 자체의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개발 초기 단계인데 또 교통이 불편하지는 않을런지 그런 우려감도 함께 듭니다. 종합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마곡지구에는 이미 충분한 교통망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인 신방화, 마곡나루, 양천향교역, 5호선 마곡 발산역, 공항철도 마곡역 등 6개의 지하철역이 이곳을 지납니다. 도심, 여의도, 강남 등 핵심 업무 지역을 모두 손쉽게 오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인천공항, 김포공항도 가까워 기업체 종사자들의 해외 접근성도 높습니다. 편리한 교통 위에 마곡지구가 갖고 있는 장점은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80% 선에 책정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3.3제곱미터당 평균 1,200만 원 후반에서 1,30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양동 일대 아파트의 경우 3.3제곱미터당 1,700만 원에서 2천만 원 선에 분양됐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복합적으로 마련되는 것도 강점입니다. 첨단 산업단지의 배후 수요지로서 총 15개 단지 1만 2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연구시설의 고급 인력들이 꾸준히 유입되면 강서구 일대의 주거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네. 자, 이처럼 마곡지구 이외에도 서울시 내에서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은 곳들이 있다던데요. 어떤 곳들입니까? 네, 송파구 문정지구의 업무 용지가 2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올 들어서만 23개 필지 7,600억 원어치가 팔린 것인데요. 이 덕분에 SH의 채무 감축은 물론 문정지구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정지구 업무용지 판매가 선전한 데에는 계약금 환불 조건부 계약, 중기 알선 수수료 지급 등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을 벌인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의 신희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이 펜텍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베가 LTEA를 단독으로 출시했습니다. 베가 LTEA는 LTE 지원 스마트폰 중 가장 큰 5.6인치의 화면에 제일 용량이 큰 3100mAh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이 특징입니다. 풀 HD 디스플레이, 2.3GHz 쿼드코어 프로세서, 13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LTE 스마트폰 가운데 처음으로 지문 인식 기능을 제공합니다. SK텔레콤과 펜텍은 이 제품을 87만 원대 출고가로 판매합니다. 똑같이 95만 4,800원인 갤럭시 S4 LTE나 LG G2보다는 8만 원가량 낮은 가격입니다. 카페베네가 창립 5년 만에 국내외 점포수 1000개를 돌파한 데 이어 2020년까지 10,0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카페베네는 서울 금호점에서 글로벌 1000호점 돌파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페베네 글로벌 커피로드 202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8년 천호동에 1호점을 개설한 카페베네는 이날 금호점 오픈으로 브랜드 창립 5년 만에 국내외에 점포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901개의 매장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5개 국가에 99개를 각각 두고 있습니다.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가 국내 최대 음악 포털 서비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카카오는 음악 포털 벅스를 운영하는 네오이즈 인터넷과 모바일 음악 서비스를 위한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벅스는 국내외 음원 300만 곡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음악 포털 서비스입니다. 카카오는 벅스의 음원 자원을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를 포함한 자사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결합해 음악과 SNS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화생명이 대형 생명보험사 가운데 처음으로 온라인 보험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화생명은 온라인 전용 브랜드인 온슈어를 통해 정기, 연금, 어린이연금, 저축, 상해보험 등 총 5종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몇몇 중소보험사들이 온라인 전용 보험을 출시한 바 있으나 전용 브랜드를 내세워 온라인 시장에 진출한 것은 한화생명이 처음입니다. 한화생명은 이번 온라인 보험시장 진출을 통해 인터넷에 익숙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20대에서 30대 고객을 끌어들인다는 보관입니다. 온슈어는 온라인 보험의 특성상 판매 비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